폭스바겐하고 스텔란티스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유럽차 판매 순위 보면 계속 상위권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LG엔솔하고 SK온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LG엔솔은 고객사가 진짜 계속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실리콘 음극재는 분명한 확산세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 내 추가적인 ESS 관련된 공장이 가동을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점에서 LG엔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LG엔솔이 지금 한 80조 원대 정도 수준에서 움직인다면 상향 조정의 여지는 30% 정도는 충분히 지금 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양극재에 다루는 부분들은 에코프로 그룹이 2분기 실적에서 약간 컨센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일 핵심은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리튬 업체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 그다음에 소부장 업체, 중국의 소부장 업체들 단에서 구조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공급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2분기에 생각보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 화학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쪽에서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 시장이 과연 이걸 연속성을 있게 봐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고요. 물론 미국의 그리고 유럽의 ESS 관련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돼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된 측면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북미 EV 시장에 대한 성장은 상당히 배터리 셀 업체들한테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LG엔솔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북미에서 이제 새롭게 GM, 도요타, 혼다, 스텔란티스 조인트 벤처에 대한 캐파 증설 계획이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도 스텔란티스 쪽하고 그 다음에 GM의 미시간 공장을 ESS 라인으로 돌리면서 ESS 라인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역시나 전기차 쪽의 부진을 ESS로 벌크업하려는 수요로 보고 있고요. 신차가 그래도 계속 나옵니다. 신차 관련돼서 그 양극재 업체들도 새롭게 신차 고객들, 그다음에 뭐 전해액 업체 엔캠이라든지 그다음에 원통용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TC 스틸 이런 데 업체들도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확인해 보면 그 하반기에는 좀 신차 출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렇게 공통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도 미국에서 지금 뭐 중국 그 ESS뿐만 아니라 중국 EV에 들어가는 소재단에서도 강력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 유럽은 지금 성장률이 3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유럽 성장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셀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평균 판매 비중이 그래도 미국이 더 높을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유럽이 더 높습니다. 유럽이 48%, 미국이 38%입니다. 나머지가 기타고요. 그래서 이 유럽 48% 판매 비중 높은 데서 유럽 성장률이 예를 들어 35%가 가까이 나온다? 그러면 유럽의 성장률이 실적에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유럽의 그러니까 판매량이 늘어나는 국가가 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PC 그 첨단 생산 세액 공제 관련돼서 LG엔솔이 요번에 2분기 실적 나올 때 4,920억 그 AMPC 포함해서 실적이 잘 나와서 그거 관련돼서도 뭐 연속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LG엔솔 기준으로 4,500억 이상의 그거는 이제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분기별로 4,500억 정도 그 첨단 생산세 공제 사이즈는 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밑단에 지금 PNT 같은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는 게 밸류에이션 저평가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표에는 빠졌는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도 그렇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도 PER 10배 미만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거, 여기 PER 수치가 없는 건 전부 적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상적인 그 평균 PER 미달되는, 그러니까 평균 PER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는 거는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PNT, LG화학,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뭐 요 정도다. 생각보다 폭스바겐하고 스텔란티스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유럽차 판매 순위 보면 계속 상위권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LG엔솔하고 SK온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 SDI보다는 LG엔솔하고 SK온 쪽이 계속 좀 판매량은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3분기 실적에 한 번 더 조금
뒷받침이 돼주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LG 엔솔 기준으로 1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 사이즈고 내년에 거의 2배 증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가장 대형주 단에서는 LG 엔솔 실적 증가가 제일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LG 엔솔은 고객사가 진짜 계속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 체리 자동차 그 수주도 받았고요. 뭐 ESS도 신규로 계속 수주를 받고 있고. 여기가 이제 영업이익 단에서 이제 3조, 5조 이렇게 사이즈를 보고 있고요. 27년도 정도 되면 평균보다 훨씬 떨어진 30배 정도 PR 수준으로 낮아질 거로 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냥 딱 그 한 3조 사이즈 언더 3조 조금 넘거나 3조 많이 가야 후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내년에 실적은 이제 흑전은 하는데 6,500억 사이즈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사이즈를 예상을 하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내년에 한 2,000억 사이즈 영업이익 사이즈를 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내년에 한 1,500억 사이즈를 영업이익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올해도 실적이 안 꺾이고 한 290억 정도, 내년에 거의 한 450억, 내후년에 한 600억 정도 사이즈로 영업이익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결같이 제가 한 3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대주전자재료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2분기에 매출 단에서 전년 대비 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단에서는 전년 대비 36% 감소했지만 53억. 예,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76억인데 컨센서스를 뭐 한 10% 정도 하회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가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 75% 증가했고요. 여기 이 회사 재미난 게 형광체 사업부가 있거든요. 근데 형광체 사업부의 가장 큰 매출처로 떠오른 게 BYD입니다. 영업이익 부진은 캐파 증설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가 있었는데 요것도 감가상각비 증가가 완료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실리콘 음극재는 뭐 연평균 30%씩 성장하는 건 맞고요. 애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퓨어 실리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0%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공급량이 그러니까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이즈가 좀 다를 가능성이 있고요. 테슬라 공급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파나소닉 통해서 원래 테슬라도 파나소닉이 어디 걸 받았냐면 중국의 BTR 거 받았는데 BTR 거 뺏는 거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드라마틱하게 실리콘 음극재는 분명한 확산세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그 대주전자재료가 자체 생산 그 공정을 혁신하고 원가 절감하면서 실리콘 음극재 가격을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최소 2년 정도 앞당겨서 우리가 가격을 먼저 낮추겠다고 밝혔는데 그게 아마 내년 정도면 좀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아직도 실리콘 음극재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언더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실리콘 음극재 매출 사이즈는 1,200억으로 전체 비중의 35%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인 MLCC 전도성 페이스트가 상당히 여기가 실적이 좋습니다. MLCC 전도성 페이스트가 삼성전기가 최근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삼성전기 주가가 증명하듯이 MLCC 쪽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MLCC 같은 경우는 기존의 IT 부품 쪽에서 이제는 완전히 차량 전장용으로 포지셔닝이 완전 전환되면서 엄청나게 삼성전기가 성장하는 걸 그대로 지금 대주전자재료 이 전도성 페이스트가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대주전자재료 정도가 소부장단에서 정말 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산정이 가능한 회사로 보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실적도 계속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뭐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뭐 한 자릿수 때 미스 나는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러니까 음극재 시장의 90%가 흑연입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아직도 초입 단계죠. 실리콘 음극재 실제 음극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올해 처음으로 연말까지 가면 10% 넘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소재 단이나 장비 단이나 이 부품 단에서 가장 실적이 폭증하는 구간을 볼 때가 글로벌 시장 침투율이 10% 딱 얹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딱 그 구간에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도 본다면 8월 셋째 주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리튬이 전분기 대비로도 10.2% 급등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알루미늄이나 구리 이런 것들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구조조정이 나오면서 원재료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셀 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동의를 좀 이끄는 거고 네. 뭐 어떤 이유에선 간에 2분기에 양극재 업체들도 대부분 좀 실적이 시장의 가이던스부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리튬 가격의 구조조정 및 가격의 급등세 이 부분에 타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종목들이 일부 조금은 급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도 보면은 유럽 시장이 사실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확장성은 보이고 있는 시장으로 네. 볼 수 있는데 유럽 쪽에서의 이 확장성은 사실은 중국 업체들 그렇죠. 특히 이제 저가형 모델들이 약진을 하면서 음. 상당히 많이 성장을 아직은 하고 있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포화 상태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서 많이 판다기보다는 오히려 해외 수출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물론 내부적으로도 구조조정이 꽤 이루어지면서 그것도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수출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특히 유럽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저가형 전기차 모델들이 약진하면서 유럽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이렇게 점유를 하면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테슬라의 미국 시장 내에서의 판매도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이죠. 네. 상대적으로 많이 팔지 못하던 다른 업체들, GM이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또 미국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거기에서 수요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국내 업체들에게는 약간의 조금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방 산업의 수요단이 그렇게 좋은 것은 사실 아직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수요 전방 산업이 국내 업체에게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가기는 좀 어렵고요. 음. 다만 초두에 말씀드렸던 리튬 가격의 중국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리튬 가격의 급반등이 결국은 가격에 전가될 것을 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결국은 뭔가 시장에서 숫자를 좀 턴어라운드 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들이 좋은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차 수요가 조금 국내 업체에게 좀 불리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이런 전방 산업의 기본적인 수요보다는 ESS 관련된 사업에서 상당히 두드러지게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업체 중심으로 지금은 우리 시장에서 좀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SK온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의 조지아 단독 공장에 12개 제조 라인 가운데 2개를 LFP ESS 배터리 라인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요. SK온과 포드의 합작사인 블루오발 같은 경우도 블루오발 SK가 결국은 연산 37기가와트 정도의 켄터키 1공장 가동을 또 개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국내 업체 중심으로 ESS 관련된 중심으로 키워드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SS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작된 대중 일괄 관세나 내년부터 부과되는 ESS 배터리 관련된 품목 관세 때문에 미국 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향한 ESS 디벨로퍼라든지 그다음에 유틸리티 사업자들의 신규 발주가 ESS에서 강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 ESS 사업을 누가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이 2차 전지 업종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내 ESS 관련된 수혜 기업에 대해서 대상을 좁혀나가는 대응 전략을 계속 시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NG엘솔 같은 경우는 24년과 25년에 전기차 수요의 부진은 시장의 가격이 어느 정도 프라이싱을 미리 이제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의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반영이 돼 있고 미국 내 추가적인 ESS 관련된 공장이 가동을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LG엔솔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삼성 SDI도 비슷한 스토리로 같이 볼 수는 있습니다만 네. 현재 시장에서 탑픽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LG엔솔이 상당히 좀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ESS 수혜로 상향 조정된 27년 예상 순이익을 보면 지금 상장 이후에 PER 밴드 수준이 있을 텐데 가장 낮은 밴드 수준이 PER LG엔솔이 35배 정도가 35배 정도가 가장 낮은 밴드 수준인데 네. 그 정도 수준을 감안하고 2027년 ESS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 다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적정 시총이 100조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시장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시총에서 된다면 LG엔솔이 지금 한 80조 원대 정도 수준에서 움직인다면 상향 조정의 여지는 30% 정도는 충분히 지금 좀 열려 있다는 점에서 ESS 관련 쪽에 관련된 셀 업체 가운데 LG엔솔이 가장 지금은 탑픽으로 시장에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양극재에 다루는 부분들은 에코프로 그룹이 2분기 실적에서 약간 컨센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본업의 영업에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 말고 약간 특별이익 같은 것들이 또
또 잡혀 있던 것들이 꽤 높은 비율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가 긍정적이었지만 양극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수요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나 같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오히려 나트륨 이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고체에 대한 시간이 또 다가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양극재만 갖고 논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나트륨 이온이나 그다음에 전고체 부분 관련된 특화된 종목들 그리고 아까 음극재, 첨가제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올라오는 니치 마켓이 있다는 점에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은 좀 좁혀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네.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예. LG 엔솔 등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상승 여력은 여전히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대비 뭐 급등각이 나온다 보기는 좀 어렵고 다만 수급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떨어졌고 그렇죠. 예. 워낙 낙폭화되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던 석유화학처럼 오랫동안 굉장히 눌려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업황이 바뀌면서 턴이 되는 경우가 보인다면 수급이 조금만 유입되더라도 급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거기다가 또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의 수급이 놓여 있을 때 네. 이게 바뀌면서 쇼트퀴즈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수급에 의한 급반등세도 사실은 뭐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라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많이 빠지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좀 눌리더라도 아직까지 2차 전지가 긍정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다만 과거처럼 그렇게 뭐 2배, 3배 올라가는 네. 급반등세가 지금 당장 논하기 좀 어렵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